네, 현재 양지수 1%대 상승 흐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와 종목들이 반응하고 있는지 먼저 시간대별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발 효과 그리고 테슬라 덕에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모처럼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장중에 SNS텍의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최근에 수출 데이터도 견조했는데 실적까지 괜찮게 나왔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요. 뭐니 해도 오늘 국장에서 핵심적인 섹터는 전력, 신재생안에서는 수소, 풍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에 맞게 실적 기대감으로 반응하고 있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BH가 들어갑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투자텔미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오세훈 시장이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오늘 현장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 굴착 공사장 위주로 지표 투과 레이더, 즉 GPR 탐사를 강화하고 노후 하수관로 개량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땅 꺼짐 사고를 예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싱크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 오세훈 시장 발언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테마로는 상하수도와 지하도로 관련 기업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주들 현재 주가 흐름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네, 한국주철관이 관련주로 분류가 되죠. 오늘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 12% 넘게 오르고 있고요. 최근에 뉴보텍이 또 싱크홀 관련주로 시장 안에서 반응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유일하게 쉬어가는 흐름이네요. 그 외 관련주로는 동양철관, 특수건설 그리고 동아지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텔레그램 방으로 이동을 해서 오늘 싱크홀 관련주에 새롭게 합류를 한 종목 보겠습니다. 네, 바로 SOS랩입니다. 이거 자율주행차 관련주 아니야? 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 네,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SOS랩의 생성 데이터를 통해서 싱크홀을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솔루션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한 상황은 아니고요. 향후에 기술 개발 수요가 발생하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카메라와 달리 라이다는 레이저를 통해서 3차원 정보를 측정하기 때문에 집안 변화를 탐지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기술적으로 가능은 한데 아직까지 전문적인 솔루션이나 프로그램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SOS랩의 분봉 차트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SOS랩의 주가가 반응하기는 했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 기사 이후로 주가가 갑자기 5% 가까운 상승세를 순간적으로 보이기는 했었는데 역시나 관련된 솔루션이나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 부분이 언급돼서일까요? 주가는 고스란히 상승폭을 다 반납해 버렸네요.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며 143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언제든지 싱크홀 관련주로 시장 안에서 언급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투자 텔미입니다. 오늘 히토류 관련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컨콜에서 히토류를 직접 언급했기 때문인 건지 먼저 이 한 기사의 헤드라인부터 같이 보시죠. 중국 히토류 연구 자석 수출 제한의 최대 피해 업체는 테슬라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고요. 또 다른 방으로 이동을 해보면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중국의 히토류 자석 통제로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에 지금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지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이 히토류 연구 자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인 중국 기업인 JL매그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멕시코 공장에서 중국으로부터 가져온 네오디뮴 연구 자석을 모듈로 조립을 해서 테슬라나 GM 등에 납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언제 완공이 될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전기차 사업의 핵심 공급처가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테슬라 입장에서는 히토류가 그야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의 연구자석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서 테슬라는 장애물에 봉착을 하게 됐고요. 공급망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컨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히토류 자석 사용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중국과 협력을 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지금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게 히토류 자석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이 될까 봐 그걸 우려하고 있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증을 원한다고도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에 히토류가 없는 연구 자석을 우리는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외 지역에 히토류가 많다라고 발언한 것과는 상당히 지금 입장이 바뀌게 됐죠. 그만큼 히토류 없이는 전기차도 이 로봇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필수 광물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어찌어찌 중국과 계속 협력을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국내 증시안에서 히토류 관련 기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니온 그리고 유니온의 자회사인 유니온 머트리얼 그리고 노바텍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 그 외에도 현대 BNG 스틸 그리고 티플렉스, 동국 RNS와 관련된 히토류 관련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종목들의 주가 흐름 한번 볼까요? 오늘 이 기사와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반응한 건 아닙니다. 현대 BNG 스틸만이 현재는 4%대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외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상승 과 하락,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이 히토류가 상당히 산업 측면에서 중요한 소재이자 광물이다라는 점을 저는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두 번째 투자텔미로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의 모든 시선이 전기차, 전기차, 반도체, 전력으로 향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선익 시스템이 오늘 수주 모멘텀이 부각이 됐습니다. 일단 여의도 스토리의 코멘트를 보시면요. 선익 시스템이 BOE향 마이크로 OLED 장비 수주를 확정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봤죠. 차이나 비딩 사이트인데요. 이미 결과는 지난 23일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름을 보시면은 선익 시스템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차이나 비딩 사이트 들어가셔서 좀 제대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수주가 실적에 이제 이번에 고스란히 반영이 될 거고요. 지난달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참고해보면 선익 시스템의 핵심 투자 요인은 지금 증착 장비의 수주가 얼마나 지속성 있게 유지가 되냐 이거입니다. 한마디로 수주 모멘텀이 존재한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BOE 쪽으로 수주가 된 건데 올해 중국 고객사양 추가 수주 가시성도 높습니다. 그 이유는 BOE뿐만 아니라 중국 패널 업체들이 올해와 내년에 추가 투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메리츠 테크팀으로 한번 다른 텔레방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이미 지난 21일에 메리츠 테크팀에서 텔레그램 방에 이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4월 21일입니다. BOE의 마이크로 OLED 증착기를 선익 시스템이 수주를 했다. 증착기의 판가는 300억 원에서 400억 원 수준이고 이번 마이크로 OLED 증착기 수주까지 포함을 하면 수주 잔고는 약 6천억 원에 임박한 수준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코멘트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주가 한번 볼게요. 네, 오늘 장중내는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죠. 11시를 넘어서는 8% 넘는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현재는 6%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은 지난 4월 21일, 23일 까지 일단 BOE의 수주 결과가 미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응하지 않았고요. 오늘 이 결과가 텔레그램 방에 돌면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볼만한 내용이 이재명 후보가 AR, VR을 육성하겠다라고 정책적인 발언을 한 것과 맞물리면서 주가가 또 상대적으로 더 상승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주가는 39,700원을 지나가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동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 여러 가지 재료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관세 협상이 좀 숨죽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와주면서 반도체부터 2차 전지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이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올라갈 섹터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증시가 간밤에 반등이 나오고 나서 나스닥 선물까지 또 올라가고 있죠. 그 이유는 지금 중국과 협상에 있어서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관세로 인한 대립이 지속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관세율은 결국에 무역 중단을 의미할 무역 중단을 의미할 정도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협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는 협상 기대감이 있는 거고 장 끝나고 나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중국에 있어서 협상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백악관에 올라왔었던 코로나가 중국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또 이야기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엊그제 빠졌던 이 파월 의장의 해임설도 해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미국이 일본과 인도 같은 경우도 포괄적 합의까지 얼마 안 남았다고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된 부분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데 다만 베센트 재무장관도 시간은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반도체하고 이차전지 반등이 나옵니다만은 계속 이어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어느 쪽이 계속 갈 것 같냐?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정책주들의 상승은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번 주에 이제 호남 맞춤형 정책을 공개하는데 그러니까 내일부터 전남, 광주, 전북 일정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가서 또 정책 공약을 하게 되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호남을 찾아서 합동 연설회가 있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합동 연설회 이후에 이 대선 후보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AA 펀드 발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유력한 대선 후보의 정책 일정이 이어지고 이런 그 정책 발표가 이어지면서 관련주들은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급등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조정 나온 종목들 중에서 또 올라갈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종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수혜주를 여전히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골라주실 건가요? 현재가가 지금 가격대를 좀 보겠습니다. 11,220원인데 금양 그린파워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신재생에너지의 플랜트, 이 전기공사를 주력하는 기업인데 쉽게 말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필요한 이 전기나 계장 공사를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이 플랜트 발전소 매출이 58%, 신재생에너지 매출이 22%인데 이 플랜트의 전기공사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이 투입 인력이 많기 때문에 지입점을 자체가 높죠. 그러니까는 함부로 이제 경쟁사가 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 정책을 보게 되면은 신재생에너지는 원래 있던 겁니다만은 이 신재생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이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으로 판매를 가능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에너지 공업들을 만들어 갔고요. 이 에너지를 이제 그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혁신 이니셔티브라고 하는데 그 에너지 고속도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생명정보도 급등했는데 이 금양 그린파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할 것 같고 특히나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주도에서만 2,400억 규모 이 플럭 발전소 건립 협약이 있었고 이번에 지금 사우디 아람코에서도 이 화학단지 건설 프로젝트에서 전기공사를 담당하면서 그냥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연간 매출이 2,400억 나오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이 풍력 발전은 2,400억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잘 나오는 저평가 종목인데 이런 종목이 어떻게 보면 지금 테마로 또 여기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매수 기회를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9,000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종목 리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소개해 주셨던 세명전기 장중에 잠깐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리뷰 도와주시죠. 네, 뭐 세명전기 어제 바로 급등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에너지 고속도로 핵심이고요. 이 고압 직류 송전이 또 지난달에 수주했기 때문에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1박 2일 동안에 뭐 34%까지 올랐고요. 아직 더 올라갈 때는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 수익 신호 하시되 나머지 물량은 목표가 9,500원까지 말씀드리고
그 전달 말씀드렸던 이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지제나우스 업체입니다만은 이 정책 수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필요사 A하고 또 사업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이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도 바로 급등하고 있는데 역시나 에이징랜드도 계속해서 보유가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정책 종목 중에서 급등할 종목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